시황센터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는 코스닥이 더 강한 흐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감에 또 무엇을 봐야 될지 OX로 시장을 정리하고 그리고 마감에 살 종목까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 뉴스타 유창희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OX 종목으로 오늘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좀 이슈가 많은 종목들 다뤄볼게요. 첫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를 봐야 되는데 오늘 그 애플의 OLED 생산 이야기, 예, 그 관련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카톡이랑 해야 되나? 내용들을 좀 많이 받아봤어요. 네. 처음에는 이게 악재처럼 나왔다가 아니다. 뭐 애플이 만드는 거는 뭐 다른 거다. 너무 신경 쓸 거 아니다.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저는 카톡으로 받아봤는데 두 분이 생각하실 때는 이 애플발 악재 어떻게 보시는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의견 보겠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는 아니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그 애플의 OLED 생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뭐 성공할지 실패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 애플이 지금 핵심 칩은 본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만드는 부분들이 있죠. TSMC를 통해서.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진출할지 여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애플 악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LG 디스플레이 자체가 올라갈 힘 자체는 별로 없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이라는 것 자체는 계속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하향 산업인 부분들이 좀 있고 OLED 쪽으로 해가지고 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전환점을 뭐 전장 부품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도 성장 모멘텀은 있지만 아직은 수익성이 담보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뭐 LG 전자라든지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전장 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전환에 성공을 좀 하고 있지만 LG 디스플레이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후광을 좀 못 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꼭 애플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조정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작은 악재에 또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저가 매수 기회 X 두 분 의견이 일치가 됐고 사실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작년에도. LG 디스플레이는 참 이거 언제쯤 우리 투자자분들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한 15년 넘게 한 16년째 증권회사에 있는데 네. LG 디스플레이를 한 번도 안 사봐가지고 아, 예. 그래요? 저는 네. 사본 적 있는데. 예, 저는 없어서 네.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안 좋은 소문이 돌아서 뭐 애플발이 악재냐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뭐 아까 이창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악재건 아니건 간에 LG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향후에 좀 좋아질 가능성은 아직은 좀 미미하다. LG 그룹주 내에서 오히려 LG 전자라든지 오히려 뭐 LG 이노텍 쪽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LCD 사업 자체도 중국에 이제 완전히 이제 추월당하면서 LCD는 접기로 이제 아예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OLED 사업이 사실은 대형 위주로 가다 보니까 중소형 OLED 그러면 누가 가장 강자냐? 삼성 디스플레이가 강자입니다. 생산량은 제일 많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LG는 이제 특화되어 있던 부분들이 애플 쪽으로 이제 물량이 나간다는 거였는데 애플마저도 지금 뭐 자체 개발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애플이 한동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것도 갖다 썼죠. 한동안 휴대폰 관련돼서는. 그렇게 보면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뭔가 그 애플의 원하는 사양대로 맞춰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자체 개발하겠다는 부분이 호재냐 악재냐를 따지기를 떠나서 일단 시끄러우면 사실은 이게 좀 피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좋은 종목들 많고 지금 뭐 대산하고 있는 종목들 많은데 굳이 여기에 가서 지금 보초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물려 계신 분들이 이제 항상 문제인데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이 정도의 하락 정도라고 보면 저는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빠졌다. 아직 사실은 확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랑 애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사실 뭐 한 15,000원까지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때 비중을 좀 줄이시는 반등 시 비중을 줄이시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굳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뭐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는 묵은지처럼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좀 반등 시에 살짝 비중을 줄이면서 그렇게 정리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두 분 모두 다 저가 매수 기회는 아니다. 악재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애플발 소식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로 인해서 LG 디스플레이 악재가 사라지고 매수할 만한 그 투자 의견 매력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다. 정리해 주셨어요. 이어서 두 번째는 진에어로 넘어가 보죠. 3거래 연속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고 4분기 흑자 전환 기대도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비상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선택은요? 보시죠. 5로 일치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권희 부장님은 LCC랑 그런 뭐 대형,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은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대한항공보다는 LCC가 훨씬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네, 근거리가 조금 더 네. 노선들이 열리니까요. 일단 뭐 중장거리 노선도 좋아지겠지만 네.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좋았던 이유가 돌려막기를 해서 좋아졌죠, 사실은. 여객 수요가 없을 때 화물을 늘리고 맞아요, 마침 네. 또 그때 코로나 시기에 IT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화물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물론 뭐 화물이 나빠졌다라기보다는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도 또 뭐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화물보다는 이제 여객 수요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객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대한항공 실적 좋은데 왜 못 가냐라고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저도 이제 대한항공이 항공주에서 유일한 대안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지 국내 여행의 자율화 이번에 보니까 동남아 설 연휴 때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지금 해외로 나간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위가 동남아고요. 그다음에 2위가 일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예약자의 그 현황들을 보면 한 55%가 동남아 노선을 지금 예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 30%가 일본 쪽으로 이제 예약을 한 걸로 지금 뭐 집계가 됐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중장거리 노선이 아니라 이제 단거리 노선이죠. 이제 동남아권까지가 이제 LCC가 다니는 거리이기 때문에 LCC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호기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유가도 지금 좀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잘 뭐 이렇게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죠 유가가. 최근에 두바이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환율도 굉장히 좋아졌죠. 기름을 사와야 되는데 달러로 결제를 하는데 이게 환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네, 뭐 한 20% 가까이 지금 15% 가까이 싸게 사는 거죠 예전보다는. 맞아요. 많이 내려갔어요. 예, 그러면 원가는 줄어드는데 오히려 항공권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비행기가 가장 중요한 거는 여객기 같은 경우는 싣고 간 대로 싣고 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데 80% 이상이면 거의 만석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걸 지금 계속 풀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요인이다. 물론 이제 재무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회사도 굉장히 좀 힘들겠지만 네. 뭐 TA라든지 여러 이제 좀 작은 회사들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진에어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LCC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진에어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비상할 것 같다라는 오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오랜만에 합니다. 디어유로 넘어가 볼게요. 현재 18%의 급등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NC의 유니버스 인수보도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 디어유 이번엔 정말 제대로 발동 걸릴 수 있는지 두 분의 투자 의견 보겠습니다. OX 나뉘어졌네요. 이창희 대표님은 X를 주셨는데 오늘 정말 모처럼 거래량도 되게 많이 터지면서 주가가 끝까지 후반까지 이 장대 양봉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에 의미 부여를 해보려고 했는데 무엇이 좀 걸리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수가 된다고 해서 뭐 새로운 어떤 뭐 사업 구조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는지 여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여러 업체들하고의 관계가 좀 있는 것이 있고, 네. 물론 이제 SM에서 NC로 넘어가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조금 더 뭐랄까 협력 업체를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SM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하지만 그것이 당장 실적에 얼마나 반영될지 여부, 또 NC소프트 계열의 어떤 이런 부분들하고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을지 여부도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인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이미 한 18%, 20%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이게 추세를 완벽하게 전환시킬 수 있느냐라고 본다라면은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눌림목이라든지 혹은 저항, 어찌됐든 지금 가장 큰 매물대가 지금 3만
뭐 7,000원, 6,000원 요 매물대거든요. 이 매물대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성급하게 매수할 정도의 흐름은 좀 조급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인해보자라는 네. 점에서 X 의견 주셨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될지 좀 궁금해지네요. 그럼 두 분이 직접 선택한 오늘 마감에 살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건희 부장님은 자회사 리스크를 해소시킨 기업을 꼽았고요. 그리고 수요 개선의 유창희 대표님은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방대한 키워드일 때가 제가 가늠도 해볼 수 없고 추측도 해볼 수 없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열어볼게요. 마감에 산다. 롯데케미칼과 삼성전기 나왔습니다. 삼성전기, 롯데케미칼. 일단 좀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특히 하반기에 뉴스들이 많이 쏟아졌잖아요. 네. 오늘 뭐 제가 처음 그러니까 고백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도 16년 만에 롯데케미칼 추천을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이 많으신 분이야, 그죠? 처음이 네. 많죠. 제가 약간 좀 고집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보던 것만 보는데 그런 고집을 네. 꺾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지금 롯데케미칼 이제 화학업체들이 갑자기 이제 바닥론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죠. 물론 네. 이제 IT의 바닥론, 뭐 삼성전기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쪽이 이제 바닥론 얘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좀 묻혔습니다. 이렇게 화학의 바닥론은. 근데 지금 뭐 화학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일단 화학 업종에서 다운스트림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롯데케미칼인데 지금 처절하게 안 좋습니다. 이 회사. 예, 미국에서도 적자고 미국에 지금 한파가 불어서 미국 공장이 지금 가동이 거의 중단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해외 공장들도 지금 잘 적자를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4분기의 실적도 안 좋을 거고 아마 1분기는 적자폭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아마 관건이 될 회사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미 주가는 워낙 많이 이제 빠졌죠. 작년에 이제 2021년 3월에 32만 원대 갔던 주가가 지금 뭐 13만 원대까지 빠졌다 올라왔으니까 네. 사실은 뭐 처절하게 떨어졌다. 떨어질 만큼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주가에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제가 이걸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원가는 싸지고 뭐 항공주랑 비슷합니다. 원가는 싸지고 수요는 늘어날 거다. 두 부분인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원가락으로 인한 마진폭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주로 우리가 사오는 두바이유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고요. 그런 부분들은 왜 떨어졌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의 석유,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의 석유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30% 싸게 할인 판매를 하고 있죠. 러시아는 지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주는 이 중국과 인도가 굉장히 고맙죠. 고마운데 이걸 사주면서 결국에는 두바이유 가격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는 거죠. 이쪽 두바이유에 대한 수요가.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케미칼 회사들은 좀 더 싸게 이제 원유를 가져올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문제는 이 제품 가격은 아직 못 올라오고 있지만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여전히 이제 소비재가 화학 관련된 것들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중국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뭐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항상 문제가 됐던 아들이죠. 롯데건설이 해결이 됐죠. 리스크가 해결이 됐습니다. 메리츠증권과 같이 이제 1조 5천억짜리 펀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돈을 수여를 받았고요. 받은 걸 가지고 롯데케미칼에 이제서 빌렸던 돈을 갚았습니다. 5천억을. 그런 부분에서 롯데케미칼 입장에서는 자회사 리스크도 좀 해소가 됐다, 안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향후에는 2차 전지 소재라든지 뭐 지금 수소 사업 관련돼서도 지금 기대가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실적은 아니지만 기대감으로 충분히 이제 주가에 좀 펌핑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은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관련돼서도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공정에서 통과가 됐죠. 이런 부분 여러 부분들이 롯데케미칼의 이제 바닥을 좀 완성시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지금 뭐 가격은 높게 잡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요. 한 18만 5천 원 선 정도에서 잘 지킨다라고 하면 요 가격 밑으로 좀 사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한 22만 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6만 3천 원이 추세를 이탈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기대감이 무너지면 또 그 16만 3천 원 선 오면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6만 3천 원의 손절 라인을 좀 볼게요. 저희가 한 번도 매수를 안 해봤던 롯데케미칼을 이건희 부장님이 이번에 소개해 주셨고요. 예.
네. 삼성전기는 뭐 종종 매매하셨나요? 어떠셨어요? 16년 전이면 롯데캐면 최저가에서 추천하셨던 거네요. 네. 저도 뭐 고백을 한다라면 삼성전기 작년에 한 2번 추천했다가 좀 쓴맛을 봤었던 경험이 좀 있는데 네. 또 동일한 가격대에서 또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찌되었든 지금 삼성전기가 작년에 갈 듯하다가 흔들리고 갈 듯하다가 흔들렸던 게 중국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중국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계속 코로나 봉쇄 해제한다 이게 뭐 1년을 끌고 가다 보니까 이슈가 좀 악재가 계속 작용을 했고 또 실적도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으로 이제 다 그 봉쇄가 해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산이 재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 뉴스들 제가 본 것 중에 하나 기억나는 거는 TV 같은 거 살 때 쿠폰을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공산당국에서. 네. 그만큼 그 수요를 증진시키겠다, 소비를 증진시키겠다라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또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약간 중저가 쪽 관련된 기판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의 어떤 비중이 높은데 이쪽 시장이 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MLCC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올해 조금은 개선될 여지가 좀 있는 거 본다라면 삼성전기는 충분히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들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현재가 충분히 저는 21선 뭐 13만 뭐 5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한 16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 목표주가 16만 원, 손절가 13만 5천 원입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닥은 빨간불이 여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도 성장주로 대표가 되는 나스닥의 지수 상승이 더 컸죠.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오늘 2% 가까운 급등, 코스피는 2,360.02포인트시나요. 또 다른 개별주로는 정말 흐름이 좋은 SMG 엔터를 보겠습니다. 오늘 또 올랐어요. 8%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39,700원까지 올랐는데 유창희 대표님, 네. 이 종목의 이 승승장구 주가 흐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뭐 캐치 애니핑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상당히 좋아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결국에 오늘 그거 같아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강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2차 전지 쪽인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상당히 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올라왔고 또 하나는 어저께 우려감이 있었던 리오프닝,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것들이 다시 또 힘을 받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쨌든 컨텐츠라든지 이런 쪽을 해가지고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SMG 엔터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보면은 이쪽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 리오프닝주도 계속 주목해볼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시장의 흐름과 연관이 되네요. 미디어 콘텐츠주의 강세 속에 SMG 엔터 티니핑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빨간불 켜고 있고요.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